반갑습니다. 용현중학교 학생 여러분, 역사 송중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집 청소를 하다가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간헐적으로 쓴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게을러서 매일 쓰진 못했었고 생각날 때마다 썼던 일기장인 것 같아요. 10년이나 어린 이제 선생님이 쓴 일기를 천천히 읽다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지금은 직장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21살의 선생님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을 일기장에 적어놨더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명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고 지금 여기 용현중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생각하다 보면은 참 선택 그리고 또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선택을 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한 대학교를 선택을 했고 인천이란 도시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죠. 나라는 사람, 즉 선생님이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 참으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가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그때마다 나는 이미 완성된 기성품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 대한 명언,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영국,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역시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로 발전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나아가서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그 이후에 유럽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조가 즉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시기 프랑스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불리는 심각하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국왕 그리고 소위 특권 신분으로 불리는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은 세금 면제, 노동력 징발 등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호화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3신분으로 불리는 평민, 농민, 시민 계급은 특권 신분이 요구하는 세금과 그리고 또 노동력 징발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죠. 가령 이 시민들이 300만 원을 월급으로 번다라고 하면 무려 270만 원 정도를 국왕, 성직자, 귀족들한테 뜯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들의 농장에 가서 일도 해줘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평등에 심각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면서 특히 상공업을 통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신분이 제3신분에 묶여 있었던 소위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은 1789년 5월에 터지게 됩니다. 루이 14세 그리고 15세 때 전쟁과 많은 사치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바닥인 상황에서 루이 16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국가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와 재무장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 신분, 즉 성직자나 귀족에게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세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당연하게도 아주 강력한 귀족과 성직자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이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 바로 세금을 신설하는데 성직자, 귀족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이 16세와 재무장관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1, 2신분뿐만 아니라 제3신분까지 모아서 회의하는 일종의 의회인 3부회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3부회는 이 프랑스에서 14세기에 만들어진 1, 2, 3신분이 모두 모여 회의하는 회의기구였습니다.
1614년에 마지막 소집 이후로 약 200년과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를 돈이 많은 평민인 부르주아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소집했던 것이죠. 이렇게 1789년 5월 삼부회가 베르사유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원래 삼부회는 신분별로 300명씩 뽑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최되었는데 3신부는 특권 신분인 1, 2신분이 편을 먹고 3신분의 의견을 묵살할 것을 우려해서 3신분의 회의 참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3신분의 회의 참여 인원은 600명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투표 방식은 변화가 없었는데 바로 신분당 한 표를 표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1, 2신분의 표결로 회의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3신분은 아주 강력히 투표했고 머릿수, 사람 수에 따른 표결을 주장하게 되죠. 아주 당연하게도 1, 2신분은 이를 반대합니다. 이에 제3신분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만의 의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하고 그 이름을 국민의회라고 붙입니다. 국왕은 이를 반대해서 이제 회의장을 폐쇄하고 국민 대표들을 내쫓았는데 이 제3신분 대표들은 베르사유궁 테니스장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서약을 하고 국민의회의 출범을 알리게 됩니다. 며칠 후 이 제3신분의 대표였던 미라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창끝으로 몰아내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의회, 이때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때부터 제헌의회라는 표현을 써요. 국민의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정식적으로는 제헌의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국민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번 국가 전체에 공표하게 되죠. 선생님이 좀 PPT, 애니메이션을 잘못 넣었네요. 여러분들의 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루이 16세는 이 미라보 등 제3신분 대표의 강경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서 이를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에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파리 민중은 왕에 의한 국민의회 탄압을 이에 국민의회는 이제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리 민중들이 있을 텐데 이 시민들이 왕의 탄압의 상징이자 왕이 정치범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가둬두는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에 있었던 무기들을 획득함과 동시에 국왕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정치범들은 없었고 7명의 죄수만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의 상징성과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에 겁을 먹은 귀족들은 국외로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그보다 더 큰 영향은 지방에서 농민들이 파리 민중뿐만 아니라 이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파리와 베르사유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농촌으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전파됨에 따라서 이 농민들에 들어간 소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귀족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부역을 늘릴 것이다. 이런 헛소문들, 뜬소문들을 농민들이 접하게 되고 이 농민들은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공포심으로 인해 많은 동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농민들의 반란에 귀족들은 위협을 느끼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을 하나하나씩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많이 없었을 뿐더러 이걸 돈을 받고 포기하는 것이긴 하였으나 이제 귀족들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프랑스 사회에서 구시대적인 봉건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의 사건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이 혁명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서 국민의회는 영국의 권리장전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같이 자신들의 혁명 의지와 사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789년 8월 26일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표현 아래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을 공표합니다. 인권선언은 민주정치와 입헌정치의 원리,
인간의 권리 등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선언 이후에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 성직자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안, 교회와 수도원 토지를 몰수하는 법안 등을 이렇게 넘기면서 통과시키면서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고 자신들의 지향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만듦으로써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투표해서 다시 모이게 된 새로운 의회를 우리는 입법의회라고 부릅니다. 입법의회요. 이러한 개혁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궁에 갇혀 있었던 루이 16세가 국외로 탈출해서 외국의 군대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회복할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던 중에 바렌느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각되어서 루이 16세는 체포되게 되고,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이 국왕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이제 혁명의 여파가 자신의 국가까지 끼칠 영향을 두려워한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른바 혁명 정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기존의 재산 정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던 제도에서 벗어나서 21세 성인 남성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우리는 국민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국민공회는 평등주의자이자 공화파, 왕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화파인 로베스피에르가 주도를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에 1793년 1월 공화정은 프랑스 국민과 혁명에 대한 반역죄로 루이 16세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의사인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죽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작한 사형도구 기요틴, 지금 단두대 위에서 이제 루이 16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로베스피에르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단두대로 처형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공포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추구했던 국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돈을 일정 부분 세금으로 떼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꿈꾸는 이상적인 이상주의자였죠.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 다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92년부터 94년 정도까지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정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2년간 유지되었던 공포 정치는 처음에는 효과를 크게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점차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혐오스럽다, 공포스럽다, 불안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은 로베스피에르의 통치에 피로감과 반발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1794년 7월 당시 프랑스 달력에 따르면 테르미도르월, 테르미도르의 달이라고 불렀는데, 이 테르미도르는 더운 달이라는 뜻이에요. 7월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테르미도르 달에 이제 의회 내에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를 습격하여서 체포했고,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 그렇게 자기가 활용을 열심히 했었던 단두대에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테르미도르의 반동, 더운 달의 반동, 7월의 반동,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부르고, 이 프랑스 정권은 다시 온건한 의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프랑스 정권이 온건한 의원들에게 넘어가자 이 공포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이 과격한 정치를 싫어했을 뿐더러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는 5명의 총재를 선출해서 총재정부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총재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자신들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영웅의 등장을 기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1799년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전개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배경,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고, 프랑스 혁명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결과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민중의 힘을 보여준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등장과 그의 통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